네. 음, 앞부분부터 읽어서 끝까지 못 읽어서 또 앞부분에서 느낀 부분이 많은데 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내용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236페이지에 덕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에서 첫째, 미루는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당신은 어떤 큰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에 좀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 것들을 좀 바로바로 그때그때 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냥 요즘에는 이 미루는 습관,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지 않았을 때 또 PM은 사실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을 낳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걸 그냥 그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좀 요즘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와닿았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제 237페이지가 좀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적인 거를 좀 공유를 해준 이제 부분이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그 말이 조금 많이 와닿아서 제가 두 줄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PM 사업을 하면서 계속 했던 일들을 반복을 해왔지만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발전을 해야 하려면 정말 하지 않았던 일을 조금 더 스스로 찾아서 그리고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일인지 그거를 좀 찾아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문구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신성진 사장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루틴화된 그런 생활 습관에서 이제 나오는 파워가 굉장히 사실 크잖아요. 이 거기 아랫부분에서도 사람의 근육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강화되는 것처럼 솔선수범의 습관도 실천해야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라. 뭐 정말 심플하지만 저희가 맨날 하고 있는 뭐 아침 일기나 고개더, 뭐 이제 그 아이비오 클럽에서 뭐 10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제 습관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려고 또 노력하는 부분에서 정말 그냥 이제는 눈 떠서 그냥 알아서 그냥 정말 그게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탁탁탁 할 수 있게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를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또 이 문구도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매일 업무를 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도 밑줄을 좀 쳐 놨고 마지막에 또 이 실행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고, 그로써 그들도 솔선수범의 가치를 주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을 또 읽으면서 항상 이제 스폰서님이랑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게, 내가 사실 어떤, 뭐, 안 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좀 뒤돌아봤을 때,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내가 어떤 걸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걸 함으로써 또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고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제가 행동을 좀 더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38페이지에 그 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하면서 그 밑에 단지 돈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돈밖에 얻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얼마를 받던지 간에 적다고 느낄 것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더 큰 가치는 단지 돈으로만 판단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정말 이 PM 비즈니스가 주는 다른 확실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요즘 많이 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좀 보고 좀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정말 나한테 주는 가치,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또 얼마나 내가 또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한 문구였어요. 그리고 아까 또 나눠주셨던 얘기 중에서 당신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한계와 같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례 같은 것도 저도 좀 같은 마음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본인이 정말 이거를 잘 이렇게 했을 때 또 얻어지는 것이 의외로 배로 이제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이 좀 와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에 너무 앞쪽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읽은 데 중에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240페이지에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무엇이 당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또 다른 장애물이요. 이 말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또 어떤 걸 좀 넘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힘든 일이 당연히 오겠지. 그냥 그걸 아예 전제로 좀 머릿속에 좀 깔면서 사업을 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역경들을 좀 많이 겪을 준비가 내가 많이 되어 있구나. 이제 또 이 책을 또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솔선수범의 정신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뭐 가르치면서 배운다.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어떤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된다. 이 말에서도 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정말 사실 다른 일은 이렇게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요즘 그런 생각을 또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또 성장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잘 돼야지 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좀 매력적으로 또 와닿았던 문구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속사포예요, 아주. 오르면 바로 티가 나는. 좋습니다. 요즘에 조금 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또 성장시키고 이런 거에 훨씬 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조금 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정희주 사장님. 그만큼 또 현장에서 후원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제 팀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뛰는 과정에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또 자신감이 또 중요하다라고 저도 또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소연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주 사장님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그거, 예, 236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 거기서 이제 첫째, 미루는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많이 좀 반성을 하는 그런, 하고,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자꾸 이제 뭐를 내일 거를 계획을 해놨다가 뭐가 하나가 틀어진다? 그러면은 약간, 뭐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을 제가 좀 최근에 좀 많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습관에서 매일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습관을 형성. 그래서 A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한 가지씩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음 먹은 게 틱톡 라이브를 매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독서. 그냥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 딱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정희주 사장님이 한 거는 제가 패스하고, 그 다음에 246에서, 팀워크와 협력에 따른 번역. 여기에서 조직화된 노력의 원칙.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여기에서 PM을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네트워크는 진짜 나 혼자 잘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파트너 사장님을 도와야 내가 함께 성공하는 것.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복제시키면서 복제가 되게끔 해서 이제 그거를 도와야 한다라는 거를 좀 여기 읽으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제가 말하는 온정의 주의부터 제가 이거 다 안 읽을게요.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병들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머물 곳과 먹고 입는 것, 차생할 것으로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먹기 전에 병사가 먹을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룹장님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바로 이런 정신이다. 그래서 이 그루짱님의 그런 세심함 그런 거 이게 진짜 리더라는 걸 좀 느꼈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조금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서 결단력,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는 장교, 응급 상황이 닥치면 흥분하여 허둥거리는 장교들도 보게 될 것. 그리고 저기 첫 중간에요.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해온 사람, 이미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연구해본 사람, 그러한 상황에서 실행할 시범적인 계획도 이미 짜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쳐더라도 그는 이미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STP와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적시적소에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빠르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어 그 STP 그거를 진짜 많이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났을 때 정말 뭐 이상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리더십 부분 많이 또 나눠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혜 사장님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겹친 거는 패스를 하고 243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은 리더십의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링컨하고 그 나폴레옹의 케이스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읽으면서도 여기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떤 나의 사심을 가지고 내가 뭐 명예욕이라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권력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같이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솔선수범과 리더십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룹장님한테도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기계발서 같은 걸 안 읽던 사람이에요. 안 읽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지? 이 PM을 하면서 거꾸로 자기계발서를 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리더십 이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너무 이 리더는 당연히 이렇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도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덕목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PM에서의 리더십이 사실은 또 이제 일반 사회에서 리더십보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몰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리더십이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각 덕목별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읽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제가, 이 부분은 참 좀 더 많이 쌓아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251페이지에서 자신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맞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확한 지식이 일단 갖춰지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당신의 따르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제 이랬는데 저도 이제 PM 사업을 접하고 저도 처음에 그룹장님하고 사업을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초반 일주일인가를 강의를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룹장님이 전달해 주신 강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막 찾아본 강의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을 해야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나는 고작 이제 시작한 사업자였더라도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했는데 지금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 나오거나 배워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짜 막 그 밤에 눈이 막 안 떠지는데도 강의를 막 찾아서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쌓아줬을 때 진짜로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새로 신규로 영입되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우월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되겠지만 정말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전혀 몰랐던 사람 중에 리더감이었던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기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준비가 갖춰져 있고 내가 정말 모든 부분에 정말 이 PM 사업의 만큼에서도 내가 네트워크를 한 지 뭐 1년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가의 자세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지 내가 전문적으로 어 대처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신뢰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더 이제 더 부지런히 배워야 될 부분은 더 갖춰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55페이지에 그 온정주의 지금 방금 전에 임소연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아까 리더십 이 솔선수범과 리더십 파트에서 참 많이 쌓아야 되겠다 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온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 기존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음 성격이 되게 남자 같아서 되게 이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세심한 이런 거를 잘 못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래? 막 이런 거예요. 약간. 근데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고, 보통의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저런 부분에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 같으면 에이씨, 뭐 그런 게 있어. 전 독불장군 스타일이니까. 에이,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이 그거예요. 저의 성격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어떤 부분이 지금 삐진 걸까? 뭐 이런 거를 예전에는 남의 그런 걸 일절 신경을 안 쓰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타입의 사업이니까,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말투를 좋아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뭐 파트너 사장님들의 물론 다 모든 부분에 눈치를 보고 막 말을 할 거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의 마음을 일으켜서 같이 가는 사업이니까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되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먹을 것과 머물 곳과 먹고 입을 것 이런 걸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요.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거는 패스하고 그리고 저 26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의 목적은 대의 달성에 있지 개인적 원한을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정말 항상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항상 대의를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마음이 와닿아서 같이 이게 약간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막 마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리더가 가는 길이다라는 걸 이제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 262페이지에 이제 바크 소령의 연설을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싣게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읽으면서, 어, 그 바크 소령의 연설도 있는데 그 뒤에 264페이지에 그 거기 추종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결정을 내릴 만한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뭔가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할 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구나.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할 자신도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그 확신이 생기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근데 저는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이 없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패스하고 넥스트가 맞긴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떤 후속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뭉뚝하고 약간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그런 거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포인트에서 이런 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직면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 안에서 자꾸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 아니면 이게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있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제가 항상 메타인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타입이고 제법 그렇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룹의 어떤 일을 할 때도 팀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서 다른 이가 보는 것처럼 이 일을 좀 냉철하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너무 다 이게 뭐라 그러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진 사장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 굉장히 많이 가지신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예를 들어 뭐 이해가 안 되는 파트너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가 더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역시도 지금 리더십 부분에서 굉장히 또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솔선수범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리더십에서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또 읽으면 너무 좋겠죠. 나에게 적용이 되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김보라 사장님 들어오셨는데 또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제가 오늘 이걸 생각 못하고 죄송합니다. 운동화를 아니, 가려고.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5장이 전 좀 어려웠어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가장 부족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좀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크게 나눠드릴 건 없지만, 이런 솔선수범 같은 거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저도 자신감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생각처럼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아까 지혜 사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약간 되게 일차원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지? 약간 이런 그런 생각에 대해 공감을 많이 못 해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같이 나아가려고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하고, 이제 정을 나눠야 되는 그런 일인 건데, 좀 저는 되게 시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겠다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하지? 그러면 하지 마. 약간 이런. 예.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를 그걸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걸 많이 봐요. 오늘 현경 사장님도 약간 그 공유를 해주셨는데, 약간 사람이 침체되어 있을 때 약간 그런 나에게 이 멘탈 이런 거를 영상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속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해 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글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글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다. 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 위험과 기회는 합성어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에게는 기회가 온다. 이 말을 저는 되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방금 띄워왔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책이랑은 좀 별개지만, 이게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게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천재의 행동이라고 해요. 천재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재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믿는 것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한테 이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책은 좀 열심히 더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엄마 미소로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잘 들었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김현경 사장님 이어서 한번 나눠주세요. 네, 일단 책 내용들은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잘 나눠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뭐 MBTI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정말 감성이 풍부한 F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적으로 인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적으로 이건 일인데 왜 본인의 일이고 다 우리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 칭찬과 격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내가 온정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기도 했고 근데 이제 234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만약 귀교의 명망 있는 신용으로 그거부터 이제 쭉 그 밑에까지 그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235페이지 옆으로 가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계획은 받아들여졌고,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따낸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아름그룹장님이 그 앤드류 영상 올려주신 거랑 연결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연결이 저는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기세 자신감이죠. 기세 자신감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25,000달러의 자금을 계약을 따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제안을 안 받아? 왜? 후회할 텐데? 약간 이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앤드류의 영상과 이 책에서의 이 계약을 따낸 이것들을 보면서 또 접목을 했던 게 저도 오늘 신규 분이 저랑 이제 전화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막 되게 초조하고 막 아우 막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또 이 책 이 부분을 읽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안 닿아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사라졌다 한들 마음이 변심이 돼서 그렇다 한들 그래 네 손해다. 나랑 사업 안 하면 누구 손해냐? 네 손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아침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책 부분을 200 나눈다면 242페이지에 남에게 증오와 시기, 실망의 씨앗을 뿌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메랑이 생각이 났어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이제 또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똑같이 다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장을 읽고서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느낀 거를 나누자면, 아까 이제 지혜 사장님도 막 눈이 막 감기는데도 내가 막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영상을 찾아보고 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말 위대한 리더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보단 행동으로
그렇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팀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좀 희망을 본 거죠. 왜냐면은 리더는 우리가 타고나는 거냐, 또 이 개발이 되는 거냐라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갈리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또, 그리고 저도 PM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도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나아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게 되겠구나. 같이 팀을 이루게 되겠구나. 라는 좀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그 앤드류 그 강의의 자신감 부분이 우리 여기 자신감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올려드린 게 맞고요. 그래서 잘 캐치를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지금 책을 읽으면서도 현재 리더십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 함께 잘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네. 네. 더 많은 부분들이, 저도 우리 사장님들 이야기를 지금 다양하게 들으면서, 이 장 자체가 조금 길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많은 부분, 느끼신 부분들, 나눠주신 거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솔선수범 부분은 또 특히 많은 사장님들이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미루는 습관을 제거하고, 이 솔선수범이라는 자세를 갖춰야 이게 결국에 기회를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은 사장님들 함께 느끼신 것 같고, 당신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이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한계와 같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느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40페이지 솔선수범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241페이지 저는 중간에 사실은, 앞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죠. 사람들은 행동으로 솔선하는 사람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갖춰지고, 팔로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이 아닌 그 세상에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이라면 말로만 그냥 이거에 저거에 하는 건 사실은 보스에 가까운 형태인 거고, 그가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그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스폰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파트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선수범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나오죠. 솔선수범의 개발을 통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힐 필요도 없다. 단지 솔선하여 그 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제 솔선수범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익으로 또 좋은 나비 효과가 되면서 사실은 나에게 당연한 리더십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솔선수범과 리더십이 저는 같은 챕터에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페이지에 솔선수범 많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리더십 바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리더십의 두 가지 의미 잘 나눠주셨죠, 김재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 같이 개인의 욕심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이타심이 있는, 함께 잘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이타심이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고, 큰 어떠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선한 그런 이제 리더가 돼야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 248페이지에 이 회색 그 챕터 위쪽으로 있어요. 248페이지에. 이 책 성공의 법칙이 추구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중한 사고의 촉진에 있다라고 할 것이다.
성공의 법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도 신중한 사고의 촉진. 이 신중한 사고의 촉진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쉽게 말하면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의 결과가 나오듯이 굉장히 그 지혜롭게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신중한 사고를 통해서 그거를 이 성공의 법칙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특히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요번에 읽었을 땐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이런 지혜를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그 회색의 서비스, 희생, 자기 통제라는 새 낱말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와 희생이 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통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결이냐면 사실은 내가 먼저 베풀라는 거죠. 먼저 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게 마음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먼저 베풀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제공을 해주고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걸 통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경우에 사실은 그 성공이 따라온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갖춰져야 된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리더십의 어떠한 자질들이잖아요. 리더십의 자질.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250페이지 맨 마지막 쪽에 그러면 리더십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을 하지만 리더십은 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250페이지 마지막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리더십을 이루는 특질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길러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장님들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신단 말이죠. 아, 나는 리더가 될 자질이 없나 보다. 나는 리더십이 없고 나는 그냥 뭐 파트너랑 말을 해도 소통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라고 해도 절대 오지 않고 도대체 초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리크루팅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단계별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클로징은 잘 되지만 진짜 이 사람을 나와 함께할 팀원으로 이끌어내고 또 이제 성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갖춰야 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리더십은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251페이지 맨 위에 리더십은 여러 자질들의 복합체라고 나오죠. 여러 자질들의 복합체. 그럼 그 여러 자질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여러 자질들. 그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나폴레온 힐이 뽑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 두 번째 도덕적 우위, 세 번째 자기 희생, 네 번째 온정주의, 다섯 번째 공정성, 여섯 번째 결단력, 일곱 번째 위험, 여덟 번째 용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덟 가지나. 이 자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덟 가지나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쉽진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중에서 특별하게 타고나게 원체 이제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요소들 중에 내가 이미 잘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 챕터들을 읽으면서 사장님들이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 부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여덟 가지 간단하게만 이제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나는 원래 타고나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감이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업에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 책을 읽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 어떠한 우리가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책, 환자혁명이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나 호전 반응. 사실은 이 책 세 가지면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도 어느 정도 말이 많이 통할 정도로 사실은 뭐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책이고 그런 지식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확한 지식을 굉장히 내가 빠르게 익히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그 지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 그 서울대 나왔는데 그냥 교과서만 보니까 공부 잘했어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부분이 왜 익혀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잘 익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지식을 전파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강의도 사실은 하셔야 돼요. 어. 강의를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거절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하셔야 지식도 더 늘지만 그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 당신을 따르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자신감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내 파트너가 만약에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야. 공부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뭐 그래도 안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떠한 배움의 자세가 갖춰진 사람인데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이 여기 있는 거죠. 잘 알 수 있게. 이 업에 대해서. 이 업에 필요한 어떠한 적재적소의 그런 필요한 지식을 갖춘 어떤 책이나 강의들을 내가 딱딱딱 보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내가 책을 많이 읽은 스폰서가 되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할지가 그냥 보여요. 눈에 그냥 이렇게 싹 보여요. 아, 저걸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마치 내가 무슨 이 사람을 탁탁탁 맞춤으로 추천을 사실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폰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필요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말로 해줄 수 있지만 말로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잔소리 같다.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듣는 거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간다는 거죠. 잘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읽는 거나 본인이 집중해서 듣는 거는 남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막 일일이 알라리 다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잖아요. 중간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기나 잘하지. 장교가 나만큼도 모르잖아.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에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는 사실은 리더로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죠. 그게 뭐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날카로운 지식이든 건강에 대한 지식이든 이런 거 이제 갖추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52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장교는 자신의 업무를 속속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두 계급 높은 상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단계면은 SCL이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건가? 너무 어렵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반성과 막 고민의 시간을, 그래서 굉장히 책을 읽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거를 막 다 쓰고 뭐하고 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나의 상황만 대입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리더가 항상 되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리더. 그래서 내가 지금 PT라면 GP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뭐 EVP라면 정말 뭐 그 차후에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넓은 안목을 길러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도덕적 우위. 이제 도덕적 우위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얻어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제력, 체력, 끈기와 정신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자제력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조그마한 감정적인 것에 실패해서 자제를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 후회를 부른다. 이거 우리 사업에서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내 맘 같지 않다고 만약에 내가 화가 나. 막 어떻게든 참으려는데 막 다 말투나 표정에서 티가 나.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 평온이 없으면 다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벌써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여유가 없네, 리더가.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지, 벌써.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런 자제력에 속하는 부분이죠. 자제력에 속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끈기죠, 끈기. 불굴의 정신,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이제 끈기도 그렇고. 세 번째, 정신력. 정신력은,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두뇌와 선을 실천하는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라고 나와서 이 정신력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물론 선한 일이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제, 세상에 뭐라 그러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 그러잖아요. 그쵸? 일단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누군가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남들이 영위했으면 하고 바라는 삶을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도덕적인 우위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 리더라면. 세 번째, 자기 희생. 우리 김승준 골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희생. 파트너들이 곧 내 가족이다. 이 말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들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당연히 살고, 파트너들이 각자 또 잘 살고, 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 그게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254페이지 맨 위에, 자기 희생에서 맨 윗부분 가장 막중한 책임과 가장 긴 노동시간 그리고 가장 힘든 업무를 해야 한다.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이 어떠한 뭔가 잘못이 있더라도 걔의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걔가 뭔가 저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내가 리더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면 내가 잘 안내를 해줬으면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 테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중한 책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도 별표를 쳐놨어요. 이게 이제, 부하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동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진짜 내적이랑 이거 많이 접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파트너 초기 사업 때 너무 막 이런저런 거절을 받으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할 때,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뭐 이겨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저 약간 남자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들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지금 좀 외로울까, 힘들까, 이런 마음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군감이긴 하더라도 나도 외로울 때 있잖아요. 나보다 멘탈이 약한 그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성이 많아가지고, 그쵸?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나오잖아요. 제군들의 병사는 곧 제군들의 주춧돌이다. 그래서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제군들의 집은 그들이 공고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미약하나마 제군들의 재산이 그들 위해 쓰십시오. 이런 건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리더십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손익을 계산하면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주춧돌이 된다. 나의 리더십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바로 온정주의랑 그냥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네 번째 요소가 온정주의인 것 같고 온정주의 저도 근데 좀 이런 부분이 255페이지 맨 위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한 온정주의는 휘하 있는 사병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온정주의다. 그러니까 그들의 각각 개인의 이제 상황에 따른 세심하게 이분이 이제 뭘 필요로 할까? 뭐가 들어가야 더 성장을 할까? 이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
이제 임선아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걸 항상 진짜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조금 남자 같은 타입이고 그냥 T 성향도 많이 있다 보니까 F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세심함게 이분들을 내가 뭔가 알려줬을 때 그래서 이 네 번째 줄에 나오듯 제군들이 먹기 전에 병사가 먹을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제군들이 잠들고서 고려할 때 사병들도 좋은 잠자리를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뭔가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떠한 정의죠. 정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는 거. 그냥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나옵니다. 단순히 기계에 불과한 조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은 조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런 정신을 갖추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신은 그냥 갖춰지진 않는 것 같고 그 리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뭔가를 주고 행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정신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생명을 불어넣은 조직이 되도록 항상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모든 사람 또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너무 여기서 이제 근데 이 온정주의에서 이렇게 너무 이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이렇게나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나오긴 해요. 255페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 줄. 모든 사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스터마인드의 이 정신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똑같이 대하면 안 되고, 뭔가 미꾸라지 같은 사람, 거기서의 썩은 사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도 있지만, 정말 아닌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그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또 더 연구하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성. 공정성은 굉장히 뭐 징계를 가할 때건 칭찬을 할 때건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공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는 리더가 아니라고 나오죠. 그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정성 부분, 너무 이제 또 이 부분도 좋았고, 결단력 부분은 사실은 여기 이제 임소연을 나눠주셨죠. 빠르게 판단으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된다. 어떤 우리 PM 비즈니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거든요. 언제 6개월이 지나갔지? 뭐 언제 1년이 지나갔지?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 내 팀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빨리 결단을 내리고서 그냥 밀어붙여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나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모든 경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폰서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행동했으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요소 위험. 위험은 너무 이제 친밀하게는 지내지만 너무 허물없이 지내지는 말아라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 259페이지 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죠.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제복을 입고 면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너무 편안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위험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서는 항상 갖춰진 모습을 갖춰야 내가 리더로서 그들이 인식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 요소는 용기죠, 용기. 그래서 어떤 이 용기는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내가 뭔가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신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용기. 그래서 실제로 명령이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바꾸지 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여서 해라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그게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책임을 질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근데 이제 이거를 밀어붙여서 끝까지 내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용기고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도 온전히 내가 가져가라.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느꼈던 부분, 리더십이 가장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하나씩 조금 나눠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이제 하나씩 길러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갖춰져 나가고 또 큰 그룹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은 또 결단력 부분이죠. 리더십에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리더십의 선행이 되는 조건은 이제 결단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뭐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목표를 세웠다면 결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 비즈니스의 방향을 세웠다면 결단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로 뛰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면 리더십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